정부의 공식적인 제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루기 어려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게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제가 좀 개입하겠습니다. 문 교수님 잠깐만요. 전병헌 의원께 질문을 드리면서 잠깐 저희 논의 내용을 바꾸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영방송 법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충분하게 못했습니다. 사실은 앞에 다른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 법안에 따르자면 적어도 지금의 나오고 있는 안에 따르자면 MBC는 민영화가 거의 명약관화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80%는 수신료를 받아야 공영방송이라고 해놨으니까요. 그 안에 대해서는 뭐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 의원님.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은 그리고 바로 진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뭐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BC 민영화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공영방송법을 가지고 MBC가 민영화나 국영화 이 두 가지를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막다른 길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MBC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KBS는 사실상 국영화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KBS의 그 예산 편성부터 국회에서 아마 제재하고 관여함으로 해서 사실상 국영방송화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또 이 이른바 그 국민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아주 나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MBC에 대해서는 그래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게 이제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방송기획위원회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MBC에 대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MBC의 문제점은 소유 구조는 공영적 성격이나 재원은 민영적 성격으로 채널 성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번에 만드는 법안을 보면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차제에 그럼 MBC는 감사원 감사도 밖에 해서 더 공영적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병헌 의원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왜 저는 이 언론 노조에서 2월 달에 공영방송법을 통과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미디어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미디어특위 위원장과 위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17명이기 때문에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이 늘어나고 IPTV 시대에 400개, 500개 채널이 늘어날 때도 그 대표적인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게 재정적 안정입니다.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BBC 트러스트 같은 게 BBC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델을 지금 KBS에 한번 대입시켜볼까 하는 것을 논의 중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수신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EBS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래로 갈수록 EBS나 KBS 같은 공적 서비스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재정을 안정시켜주면 광고 시장은 조금 더 이제 많아집니다.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영화 이걸 한다면 처음부터 공청회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KBS 위상을 바꾸는 어떤 공영방송법이라든지 MBC 위상을 바꾸는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경우는 모르겠으면 제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받는 것 정도는 그냥 제출해도 되지만 민영화할 정도의 큰 건수는 굉장히 많은 이거야말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법은 좀 더 국민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채널 선택권을 많이 주고 또 아까 말했듯이 채널이 늘어나면 산업 유발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과연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길지는 사실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 의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의를 합시다 국회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논의하기 전에 국민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국회에서 논의합시다. 국민들에게 고통과 걱정을 많이 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특위위원으로 계시죠? 특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만 얘기하신 거죠? 논의 중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정해진 건 없는데 대개 보면 논의를 위해서 누가 어떤 페이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게 또 보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건데 논의 중입니다. 최현장 아나운서가 인터넷으로 들어온 의견을 아니죠. 그거는 비밀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요. 먼저 그거는 시청자 안을 의견 만들어야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안 되죠. 논의 자체.
네, 먼저 시청자 정혜용 씨께서는 방송시장이 시장 경쟁 체제에 놓이면 시청자의 방송 시청 폭이 넓어질 것이다. 미디어가 신문과 융합되고 인터넷이 여론을 주도하는 정보화 환경에 걸맞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노명현 씨께서는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 비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언론을 경제 논리로 이익 창출 집단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문제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수희 씨께서는 법안은 한 번 정해지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미디어 관련 개정 법안처럼 논란이 많은 법안일수록 좀 더 민의를 수렴해서 허점 없는 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늘 뜨겁습니다. 이 토론은. 이 관련 토론 늘 뜨거운데 또 토론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분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청객 여러분들, 시민논객 여러분들, 오늘 시민논객 여러분들 의견을 못 들었네요. 이게 패널들 토론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다음 기회에 꼭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